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약간 넋두리 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의 시황을 계속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식도 빡셌어요. 그죠? 미국 증시도 같이 급락을 했고, 다우지수랑 S&P, 나스닥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유럽도 주가 급락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코인이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올려줬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다행일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55,000 중반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좀 언제랑 닮았냐 이걸 좀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이 불확실성이 그때 제가 코로나 때 맞을 때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거 뭔가 코로나랑 좀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좀 봤더니만 실제로 제 느낌인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코인 자체는 차트가 똑같았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걸 제가 좀 더 빠르게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쉽다 이런 건 있고, 그래서 그때 뭔가 맞았을 때랑 지금 지나고 보니까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때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여기 보시면 코로나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일봉으로 확대를 해보면, 일봉이라는 것은 한 캔들의 하루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저점을 찍은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저점을 눌렀다가 반등 주고 또 한번 떨구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이런 움직임이 반복이 돼요.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다음에 올라가는 줄 알았다가 여기 한번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제가 좀 그때 말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리지 않으려면 여기서 이제 저점 매수를 잘 하셨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저점 매수를 내가 공포했다. 그런 분들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V자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흔들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를 살짝 깨면서 이런 식으로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한 일주일 동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일부 매도를 해가지고 좀 익절을 해놓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내려오면은 개수를 더 늘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좋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건 스탠리에서 순자산이 150만 달러 이상이면은 거의 한 7억, 18억 이상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비트코인의 ETF를 제공을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최소한 15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 좀 부자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름 큰 손들이 온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진짜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가 들어오는 시간대가 언제냐, 수요일부터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 혹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목요일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좀 더 흔들기가 지난다면, 여기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지나면, 정말 이게 진짜 바닥이라면 그 다음에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 왜냐면 이때 그 눌림에 제가 털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눌림이 발생하면 여기서 잘 잡은 사람도, 그리고 여기서 못 잡아서 이때 추격 매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면은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눌림이 크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저점을 살짝 또 깰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 때도 보면 차트 다 깼거든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지지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추세선 이런 것들 다 깼어요. 이런 것도 다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다들 멘붕이어서 이거 반등 줄 때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2,000달러 간다는 말도 많았고요. 1,700달러 간다는 말도 많았고, 그렇게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깨졌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이 차트 추세가 바뀌었으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흔들면 흔들수록 그런 전망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훼손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매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인베이스 기관들의 매집이라던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매집을 하려면 개미를 좀 더 털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아서에이주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증시 혼란이 끝나지 않았다, 추가 하락을 전망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제금융 조치가 정말 하려면 시장은 금요일까지 더 많은 고통을 보여줘야 된다.
전쟁은 계속될 것이니 휴식을 권장한다.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 애들 청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전통금융기관까지 청산을 하면 그때부터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제금융을 한다면 물론 이거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무럭무럭 찌라시들이 떠오르고 있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 현물 ETF가 될 것 같다라는 찌라시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막 보고서도 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제금융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항상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려면 그죠? 항상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려면 이제 이런 예상치가 지금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9월에 50pp는 사실 이건 시장의 예상치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되면 이 50pp를 하지 않고서 진짜 25bp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떡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이제 뒤집어 엎으려면 긴급 인하를 해서 뭐 75bp를 떨구든가 8월에 아니면 9월에 75bp를 떨구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오히려 투자자들의 전망에서 좀 기대감과 기대 심리가 막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매수 심리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깜짝으로 나오려면 이제 8월에 이런 게 나오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근데 막상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요구도 좀 있고 하니 만약 긴급 조치가 나온다면 언제가 나올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면 실제로 잭슨홀 기간 동안에 할 그거 직전이나 뭐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남았어요. 8월 20일, 24일이면 좀 시간이 남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동안은 여러분들이 좀 어쨌든 약간 좀 익절할 수 있으면 조금씩 줄 땐 좀 먹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그때 또 사고 안 내려오면 안 내려와서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움직임이 이렇게 이제 V자로 가거나 V자로 가더라도 코로나 때를 보면 이렇게 한번 줬다가 이렇게 V자로 가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9월 달처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작년 9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 실제로 9월 달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요거죠, 요거. 저점을 한번 찍었다가 올라가서 좋았다가 눌려서 좌절, 저점 깨고 다시 올라가면서 기다가 빵. 그래서 요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올린다면.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우리의 그 심리를 한 번 더 좌절시키는 움직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만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이 거래량이 좀 뜨고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보다 좀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온도 바이낸스나 이런 애들은 반등이 좋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이런 애들도 반등이 뭐 나름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일부를 알트로 매집하는 게 요번에 힘들었던 분들은 알트가 너무 떨어져서 힘들었던 분들은 이제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어차피 저점에서 그냥 알트 계속 모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알트 진짜 미친놈처럼 모으셔도 돼요. 저도 이제 그런 부류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했다가 알트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무리 내가 매매를 잘해도 정말 정타이밍에 정확하게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알트 고통 오케이 더 싸게 살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미친놈처럼 하지만 저는 어쨌든 2018년부터 거의 6, 7년 동안 이 시장에 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21년도 상승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를 좀 못 겪은 분들이 많아요. 2020년 말이 도미노스가 때 70%가 넘었거든요. 이때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못 겪었기 때문에 이걸 겪은 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겪었으면 그나마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라고 심적으로 대비라도 하는데 이게 그냥 제 영상에서만 계속 들은 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요번엔 알트장이 안 올 것이다. 왜냐면 지금 전통금융에서도 강조하고 하는 것들은 뭐 고작해야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정도지. 그리고 뭐 솔라나 정도. 이 정도지 뭐 그 밑에 알트들은 안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러티브가 쪼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알트가 실제로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조심한다라는 생각으로 비트를 갖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내 성향은 정말 뭘까 이거를 좀 찾아간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 성향이 제일 중요해요.
저의 이제 뭐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그걸 참고해서 나는 어떤 성향이 맞을까를 선택하고 그걸 선택했으면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 후회는 이번 장 끝나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그거는 그냥 밀고 나가야 돼. 뭐든지. 그래서 항상 하다가 좀 애매해지는 부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때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장세 전에는 알트를 막 사요. 왜? 알트가 이때 되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막상 떨어지니까 난 비트가 맞는 것 같아서 비트를 바꿨어요.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알트장이 와요. 그럼 또 여기서 알트가 맞았나 하면서 또 뒤늦게 바꿔요. 그때 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이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정쩡하게 딱 되는 것보다는 내가 뭘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좀 고려를 오래 하고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선택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걸로 뭐 비트를 위주로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반반 섞던가 아니면 뭐 알트 중심을 하던가 뭘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택을 했으면 거기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직하게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실제로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안 된다. 또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런 말 한마디에 지금 약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절실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잘 마무리를 해서 뭐 유동성이 다시 공급이 되고 다시 올라오면 그때는 이 대선이라는 시그널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정말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이 끝나지만 않았다면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ETF 1일 거래량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아마 손바뀜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싸서 더 사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지 하면서 나올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얼마를 사야 되는지를 다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추후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FTX 붕괴 이후에 최대 폭락이고 공포 확산은 좋은 징조다. 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뜬 다음에 반등이 되고 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코로나 때와 비슷하다면 여기서 유동성 주입 같은 게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V자가 뭐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횡보 좀 했다가 올라간다든지 뭐가 됐든 간에 항상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이 뚫리잖아요, 위로. 그럼 그때 되면 아무도 못 말릴 겁니다. 거의 저는 짱구보다 더 못 말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높이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까지 우리 좋은 날 올 때까지 계속 저와 함께, 그리고 저도 열심히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이슈, 좋은 말들 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럼 안녕.